네, 2023년 10월 14일 이정훈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인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연이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맞았나요? 위기인가요? 돌파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목포에서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렸는데 전라남도 의원, 도의원 30명이 대통령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이 사람들? 그것도 VIP석에 앉아가지고.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이 개회식을 할 때 뜨기 시작해서 대통령이 할 때는 뭐 거의 다 나간 것 같은데, 이유는 단체로 버스 타고 왔는데 그 버스 출발 시간 때문에 그랬다. 아니, 버스 출발 시간을 이렇게 맞춰놓는 경우도 있나? 이렇게 맞췄어도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인데 대통령이 엿먹인 거죠. 민주당은 신이 났습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당대표 김기현 씨를 제외하고 전원 당직자 사퇴받고 교체한다니까. 강서구청장 김태우 씨 공천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당직자만 교체하느냐 하고 조롱하고 있죠. 그러면서 김태우 씨는 본인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를 다시 내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할 말이 좀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날 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항상 뉴스에 초점이 있는데 거의 아파트 현관 앞에 흉기하고 우리 뻐넣길 때 칙 껴는 토치를 누가 갖다 놓고 갔습니다. 그 사람 잡기는 했는데 자꾸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움직이게 되죠. 자, 지금 보게 되면 국회에서 정치를 보자고요. 정치를. 지금 정치가 문제잖아요. 윤 대통령이 흥남철수 행사에도 가고 우리 안보는 상당히 체제전으로 끌고 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경제에 대한 우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윤 정부가 못한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잘해갖고는 안 되는 게 대통령이죠. 가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면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비명계 등등이 움직여서 이재명 체포 동의를 해준 게 기적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가졌는데 유창훈 판사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시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대법원장 인준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장관 후보자를 내세웠죠. 3명을. 그중에 김행씨가 계속 시끄러웠어요. 제가 김행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었는데 참 말이 많더만요. 그런 와중에 강서구청장 김태우 씨를 내세웠는데 그것도 들어보니까 계속 밀린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 와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거 부정선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재명 씨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 유 판사에 대해서는 뭐 징계하라 뭐하라 오늘 서초동 대법원하고 검찰 쪽에 지나가는데 거기 막 쫙 화환이죠. 그건 뭐예요? 검사님들 유 판사를 뭐 사업 처리하시오. 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유 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지키기 위해서 화환 돌리고 그 다음에 감사원장 최재형 씨 위해서 돌렸을 때랑 그때는 긴장감이 있고 막 처절했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번에는 유창훈 판사 어떻게 해라 라는 거라든지 뭐 그 다음에 요즘 돌아다녀 보면은 이재명 대표 구속은 면했지만 뭐 처벌은 못 면할 거요 하고 이제 쭉 국힘당 계열이 붙여놓은 플래카드들이 많은데 뭐라 할까 이미 사냥감은 도망쳤어요. 그물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붙여놓은 거라서 상당히 좀 허망하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정치로 보게 되면 정치는 목축한 거를 잡아나가는 건데 못 잡고 난 다음에 뭔가 분위기 잡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지키기 했을 때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건 목표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하는 뒷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나 보수 세력이 상당히 힘이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 국회에서 비명계의 활동으로 이재명 체포하라는 동의안 나온 것에 너무 빠졌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동의안이 나왔으면은 이재명 체포하도록 도와준 비명계하고 국힘당이 어떤 정치적 연합을 하는, 연합까지는 못하더라도 정치적 대화를 하는 창구가 있었어야죠. 어떤 사람은 대법원장 인준을 먼저 시도하고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내고 했어야 된다 그러는데, 대법원장을 냈으면은 이게 민주당이 통과시켜줬을까요? 과반이 넘는 것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가 되게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기적적으로 비명계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은 국힘당에서는 그들은 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대화를 시도했어야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 비명계를 말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수박 깨기, 그래서 수박 찾고 31명인가. 이 사람들은 지금 판단으로 보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죠.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은 단식하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가짜 단식했다는 건 화제도 안 돼요.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소 갖고 사기 선동한 것도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다 날라갔어. 그런 게 쌓여가지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비명계가 동의를 해줬는데 그 비명계를 국힘당이 활용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국힘당이 그쪽들하고 대화를 하고, 물론 그들도 쉽게 응하지는 않겠죠. 그래,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냐? 그럼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타협점을 잡아서 한번 대시해 보면 설사 인준을 못 받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민주당 내분을 볼 수 있게 되죠. 지금은 이재명 씨가 단식 끝내고 쫙 돌아오면서 살아나면서 오히려 비명계는 이재명계와의 싸움도 못하고 존재감도 없고, 이낙연 씨는요, 귀국한 지가 언젠데 아예 생존감도 없어요. 다 고사 직전이야. 왜 그렇게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세력들을 국힘당은 내버려 두고 있지? 난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 장관이 진짜 정치력들이 없구나. 아니, 정치란 거는 계속 대화잖아요. 적과도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어떤 대결로 가니까 인준, 선거, 이런 거 가니까 져버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유창훈 판사는 보게 되면 한동훈 씨의 서울법대 1년 후배고 서울 일면식은 없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면 가지지 같이 가지 않아요. 서울법대라고, 박주민 같은 경우는 서울법대 나왔지만은 한동훈하고 전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판사들이 세상에서 떠드는 여론하고 자기하고는 따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떠드는 것 같고 겁먹고 겁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자기 맘대로 하는 판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판사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람 고쳐 쓰는 게 가능해요? 어쩌다 한번 설득은 되지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이동복 전 국회의원이 정확하게 얘기했어. 한동훈 너 문제 있다. 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그러지 않아도 유창훈은 이상한 사람이고 3명의 영장 판사가 있었다며. 그럼 하필이면 유창훈이 하는 날 왜 제출했냐 이거예요. 더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어야지. 지금 유창훈 씨는 제가 보기에 검찰 공소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하고 더불어 본인이 정치적 판단을 했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건 이미 국회가 해줬는데 자기가 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방진 건데 그 판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만 하는 판사들을 늘 관찰하고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냈어야지. 한동훈의 실수고 검찰의 실수입니다. 정치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명계를 말라 죽게 하는 것도 국힘당이 정치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행시 문제를 쭉 보면서 대통령의 고집이 느껴지는데, 좀 더 플렉서블,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교체하게 되면 참 우습잖아요. 또 교체 안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 여가부 장관은 큰 비중도 없는 거니까 한 비명계 보고 민주당이 추천해보라 그런다든지, 국힘당에서도 지금 내분이 많으니까 국힘당 내에서 반발하는 이준석 세력 보고 이준석 당신 한번 해봐 이렇게 던져서 정치력을 한번 발휘해보라 이거예요.
제가 대통령 선거에 있을 때 윤 후보가 이기려면 김이박홍 안을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 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면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몇 명은 튀어나갔죠. 그렇지만 이기긴 이겼지만 간신히 이겼습니다. 지금도 다수인 민주당을 다루려면 연합이 필요합니다. 김종인도 땡기고 지금 참 얄미기 좋다는 이준석도 어떻게 써먹어야 됩니다. 내 사람만 갖고 하다 보니까 내 사람은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꽝 해갖고 지니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네가 알아서 해봐. 못하면 그 사람 그때 제거하면 돼. 옛날에 마오도 모택동도 팽독해가 군사령관으로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잘 싸웠죠. 근데 이 사람이 반발하면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6.25 전쟁 때 인민지원군 사령관 만들어서 조선반도, 한반도 전쟁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죽으면 그만이고 살아나오면은 그때 가서 또 타협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활용하는 정치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도 공이 세웠으면 또 대화할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이 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끔 두고 또 같이, 그럼 자기도 같이 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제의를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윤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근데 경제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좀 좋게 해주는 건 전기값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전 적자가 30조가 넘었으니 낮추는 것도 어려워요. 문재인이가 진짜 너무 똥을 싸놓고 가도 너무 많이 싸놨습니다. 다시 한번 제의하는데 월성 1호기는 그 안에 원자로라고 하는 게 압력관이라는 게 380개가 있는데 그걸 새 거로 싹 갈아놓고 갈았으면 추가로 30년 사용해도 됩니다. 10년 밖에 우리는 허가 안 해주기 때문에 10년 허가를 받아서 돌리던 중에 요거를 세워야만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문재인 정권 때 의해서 경제성이 없다. 수치를 조작해서 그래서 강제로 세우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돌리려면은 인허가 기간이 10년인데 또 몇 년 까먹어서 2년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다시 돌리면은 지금 해결력 하나도 없다 그랬죠. 새로 제작해서 끼워 넣다 보면은 역시 경제성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단위로 주게 돼 있는 거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30년 돌린다면 22년 아니면은 12년을 추가로 돌리는 특별법을 만드는 거를 한번 국힘당이 만들어서 민주당하고 던져봐요.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반대하겠지. 근데 비명계랑도 얘기해보고 정의당하고 얘기해봐. 던져보라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보면서 야, 경제를 살리고 전기값을 낮추기 위해서 국힘당이 노력하는구나 보이면서 뭐가 좀 따뜻한 박수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월성이 돌아가면 그게 일자리도 되고 또 산업도 돌아가고. 그리고 제가 사용후 해결료 중간 저장소 문제도 지금 수소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형 원자로를 사용해보자고 그런 사업을 해보자는 사람들이 있다고 물차례 말씀드렸죠. 그거랑 다 묶어서 인구 4만 이하의 시군을 상대로 하면 주민투표를 해서 유치를 해보라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뭐가 결정이 되면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 싫다고 하는 데는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산이 오죽하고 그런 데서 양양인가 영덕인가 이런 데는 뭐 양수발전소를 유치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줘도 돼. 그래, 이거 유치하는 데는 양수발전소도 지어주고 의료비도 주고 학비도 주고 어느 조건 갖추면 자녀들 또 다 취직시켜준다. 이런 조건 주고 하면 돌려보여. 그럼 그쪽에서 정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후 해결료 문제가 풀리면은 전기값 내려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죠. 정치란 게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분리하면 바짝 줄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뛰어야죠. 맨투맨으로 뛰어야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게 제가 보기에도 언론으로 봤어요. 이동관 씨가 MB정부 때는 홍보특보인가 수석인가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보로 뒤에 있고 자기 동기였던 최용범 서울대 동아일보 동기였던 그 사람을 이제 SBS 이상가였던 그 양반을 홍보수석 내세워서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이제 본인이 언론 문제가 심각하니까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지금 KBS, EBS, MBC 문제를 같이 풀어갈 사람이 없죠. 거의 이동관 씨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태죠.
싸움꾼이 없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아까 비명계하고 상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싸움꾼이 없는 거고, 월성 1호기 12년 또는 22년 과정 특별법을 만들어 싸움꾼이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하고 그걸 추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론 문제는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이 집권했을 때 KBS, MBC 쫙 집권에 들어갈 때 보면은 와장창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부 그 검열 조직이라 그럴까? 비판 조직이랄까? KBS 같은 건 진실과 미래위원회, 진미위원회 만들어서 자기 내부적으로 뭐 부역한 사람 촥촥 치고 나가면서 금방 잡았잖아요. 제가 윤석열 정부를 계속 혁명적인 정부여야 된다는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 실패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잘해야 돼. 그런 전제하에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 지고 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부정선거 한 것 같다.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의 차이가 뭐 난다 하는데 글쎄 뭐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선관인데 여기에서 김태우 씨가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면 참 뭐가 좀 안 맞죠. 그 선관위 문제 갖고 떠들수록 점점 더 이거는 딸레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관위를 앞으로 개혁해야 돼요. 거기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보안 시스템이 다 밝혀졌죠. 이거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데 과반수를 내년 선거에서 얻으려면 지금 비명계와 회담에서 비명계 그렇게 자꾸 정치력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에너지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보여줘야죠. 지금 한국전력이 적자가 큰데 한전공대 짓는 거 스톱한다든지 뭐 이미 다 지어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톡톡톡 치고 나가야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정치가 움직이는구나 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톡톡톡 해왔기 때문에 잘한다 그랬는데 이쪽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하려면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움직이려면 계속 대통령 그리고 장관들이 현지 시찰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민들 편하게 요즘 뭐 가로수로 은행나무 많은데 은행 미리 열매 따는 거 다 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전환적으로 자꾸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좋아지죠. 공무원을 움직이려 하면은 공무원의 리더인 각부의 장관, 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움직여야죠. 다 자기 자리 차지해서 이거 뭐 시키는 거나 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도 안 바뀌죠. 혁명적인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를 바꾸려고 나온 거니까 공무원을 바꾸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전남도 의원들이 목포 전국체전 나갔다. 뭐 그거 나간 거 그대로 공개해. 나 인기 없는 대통령인데 잘했다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것대로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전남도에서 뭐 화순까지 광주에서 아웃도반을 만들어 달라는데 거기 아웃도반이 왜 필요해? 웃기잖아요. 대통령도 뭐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건 탁탁 아니다고 보여주면서 어차피 내 편은 아닌 세력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해달라는 거 이거 새만금과가 똑같잖아요. 그런 건 탁탁 치고 나가면서 그런 정치력이 지금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할 거는 비명계화하고 정치 회담, 정치적 만남을 가져라.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